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왔어요. 외할머니는 재래시장에서 분식을 장사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니기 편하게 최선을 다해 챙겨주셨어요. 물론 엄마가 와야 하는 학교 행사 등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외에는 제가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뭐든 좋은 것만 사주시고 도시락도 항상 풍성하게 싸주셨어요. 그러한 외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힘들지 않게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의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빼면 부족한 게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식품영양학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는 저가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이루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을 보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빨리 취직해 돈을 벌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4년제 졸업장은 종이 한 장일 뿐이라며 그런 삶을 싫어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권유로 100번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체험 중심으로 공부하며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하였고 현재는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외할머니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버는 돈으로 좋은 것도 많이 살 수 있겠다고 기뻐했었죠.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였고 할머니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고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 때문에 매일 웃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당신이 후한 적 없는 고아원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쌀을 보내며 옷도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할머니가 얼른 나아지고 건강해지길 바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챙기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형편이 어때서? 우리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병원비를 낼 돈은 있잖아. 그게면 되는 거야.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 사는 건 욕심이지. 남는 돈이 있는 건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야. 선어야, 그거 잊지 말아야 해. 할머니는 평생 분식집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버시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할머니 성격은 잘 알고는 있었지만 아프실 때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할머니 뜻이 확고하다는 거야. 할머니를 남기고 돌아오시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었고 이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밖에서는 티를 내지 못해서 회사에서는 담담하게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회사 거래처의 사람으로 가끔 회사에 와서 몇 번 마주쳤고 그 이후 만나자고 책을 건네주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인상을 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동의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은 후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과 함께 가볍게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 했어요. 서로 취향이 비슷하고 거의 참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담 없이 친구처럼 만났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말한 대로 여러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혼자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걸 알아 이 난 또 뭐라고 할까 봐 긴장했어요. 여태까지 한 사람 보고 좋아하는 건데 가족까지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담 갖지 말아줬으면 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제 가족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선나 씨도 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생각하고 만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라며 그 사람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만나도 큰 다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배려도 잘 해주었고, 사소한 문제들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지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그 사람은 저에게 만날 사람이 있다고 말했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모를 소개해 주었어요. 부모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지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행한 표정의 미소가 정말로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고모가 제 어릴 때 거의 자랑스럽게 보살펴 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항상 바쁘셔서 솔직히 형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 시절에 부모님이 휠체어를 타게 되셨는데 그때 정말로 부모님 같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가 부모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나야말로 형철이 잘 부탁해 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아닌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형을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고모가 정말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남자로서 느꼈어요. 그러니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후에는 남자 부모님과 형에게 만났다. 크게 반가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싫어하지는 않았다. 큰 환영을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심란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자의 고토하고 부모님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 남자의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없으면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다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지? 결혼식에 돈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 나는 우리 아들들 결혼을 제대로 하라고 생각해. 대충 넘길 생각 없어. 확실히 해서 넘어가야 해. 어머니가 그러자 어디서 그런 말 나와? 라며 물었다. 무슨 것이 올바른 결혼식인지 모르지만 나는 선하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라고 말하니 남자 아버지가 녀석아, 여자 앞에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니네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너 내가 보기에 결혼식이 그냥 요시킹 이거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아니다. 우리 집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큰 행사 아니겠냐. 그런 것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면 나도 그것을 못 봐준다는 거래서 제가 나섰어요.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이죠. 네, 이해했어요. 결혼식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도 있고 맞춰보겠습니다.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인사를 마치고 나온 남자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했어요.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나는 혼자의 나를 끝까지 반대 안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어. 그런 걸로 기죽지 마, 걱정하지 마, 결혼해서 우리 둘이 살지, 부모님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 뒤로 우리는 큰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하고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의아했으나 부분이 아버님과 고모님이 어머니가 다르셨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신 이유로 원망을 품으셨고 고모님을 계속 무시하셨는데 일제히 원한을 타결한 후에는 가족 행사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대요. 남편애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안타깝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시지만 나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 예전부터 집안의 어려운 일은 공모와 함께 처리하면서 좋은 일에는 부르지도 않고 정말 너무 찔렸어요.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해드리자 하셨고 나도 잘할게요. 사실 전에는 부모님을 보면 외할머니가 생각난다 보니 더 마음이 쓰였었어요. 부모님도 왜 할머니처럼 함께 어려운 일을 줄이고 행복을 위해 함께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후환도 하시고 밥집에 돈도 보내고 쌀도 산지에서 직접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평일에도 고모님 댁에 들러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집안일도 하면서 고모님과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시댁에서 부를 때도 많았고 시어머니가 고모님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평일에 더 자주 갔거든요. 그러다 고모님 교통사고로 휴유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제가 고모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부르더라고요. 네가 여기 붙어서 좀 있어라. 지금 큰 의혼사에게 오가는 중이라. 정신이 없어 처형반은 왜 이런 때에 차리에 누워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눈치가 없어도 철없기 없어 라길래 염려 마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차라리 식구들이 간섭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이 없었으면 나한테 떠넘겼을 거야. 간병인을 써서 돈도 나보고 내라고 했을걸.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분들이야 내 안에 못 볼 것 같네.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면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말, 미안한데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안 닮아서 다행이야 라며 남편과 고모님을 잘 돌봐드리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잘 키워주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배려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져오신 재산을 아버지가 거의 다 가져갔다고 해요. 남편은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청탁할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약하고 공부도 형보다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형에 비해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등수를 매기던 부모님보다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고모님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님 병원 간호를 보다 정성스럽게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갔지만 부모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매우 좋아하고 잘 드셨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도 제 자랑을 하느라 바빴는데 그렇게 잘 회복돼 태어날 줄 알았는데 기력이 워낙 떨어져서 잠깐 추워진 날씨에 폐렴에 걸려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저도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어봐서 조금은 감당이 됐는데 남편은 처음이라 그런지 무척 힘들어했어요. 남편을 위로하며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전에 해봤다고 다시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빈소가 마련될 때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스택 식구들은 그자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나와 남편은 모두 몽루키 할 일만 했죠.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고모님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노숙인을 도와주는 밥차 운영하는 곳에 기부하라고 하셨는데 고모님과 시어머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모가 공증된 요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함께 가지고 있던 땅과 집, 그리고 2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님의 변호사와 싸움을 벌이며 나를 불러내어 너가 마지막에 간병을 해주었으니 네 몫을 받아가라 는 말을 건넸지만 이러한 말을 듣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따로 없이 고맙다고만 해도 우리 삶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난 그런 것을 바라며 부모님 곁에 있었던 거야. 거기서 재산이 많다고는 몰랐지만 그래도 요구하고 평생 감사라는 말은 조금 과한 것 같아. 그냥 발에 놓을 때 잘하는 애라고 생각했구나. 그동안 참 어려웠겠네. 이렇게 딱딱하게 대답하는 게 어서 아내라며 큰소리 쳐 붙이니 남편이 밖에서 들었는지 얼른 들어왔어. 그게 바로 잘못된 소리야. 이 사람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시끄럽니까 돈 얘기하려면 서로 찾지 말자고. 진짜 이 사람 나올 줄은 몰랐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희 둘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말이지.
부자라더니 아버지와 남편 형까지 모두 합세해서 고모님 댁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게 다 들고 가버렸어요. 스택 식구들은 그 이후로 우리를 찾지 않았고 우리 부부도 가족은 고모님뿐이라고 생각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한 달가량을 지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일이 조용해졌죠. 고모님 변호사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정말로 모든 일은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하며 땅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사셨을 때 가지고 있던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부모님의 일을 정리한 뒤에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고모님의 재산에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부모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법이든 뭐든 어떻게든 자기들이 다 가져갈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손님 써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박형철 씨 부모님들이 모르는 땅이에요. 부모님이 바닥까지 있는 재산만 있다고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길 일은 없을 겁니다. 지방에 있는 땅이었지만 규모 있는 도시에 엄청난 평수로 올랐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저와 남편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두기로 했어요. 먹고 사는 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저도 다시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나이가 생기면서 직장 구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 안 되어 출산 휴가를 받는데 난치도 보였어요. 제가 임신 초기에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스승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긴 해야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받은 시어머니께서 너희끼리 잘 살겠다며 연락은 회한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현재 잘 살고 있으니까 너네도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무슨 자기 살기가 벅찬 아이들에 도움되지 않는 임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저랑 그 사람한테 유감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죄도 없는 아이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것으로 더는 연락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바쁘다 하더라도 새 생명을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어머니 마부님과 같은 분들로부터 그런 식의 인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형은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즐기고 리조트를 여행하며 정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의 손주를 이렇게 혼자로 남겨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속에서 시댁 가족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1살이 된 지난날 남편은 아니랍니다. 나는 직접 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가게는 작게 좀 9평 정도로 하려고 해요. 나중에는 전문 조리팀을 구성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주로 팔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한번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몇 년 전에 구상한 건데 제가 좀 더 배울 점도 있고요. 당신 채영님이 아니어서 죄송하다. 수고했어. 나까지 보탈까봐 기다렸다. 다 아시듯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자신 있으면 해야지. 왜 내 눈치를 보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안 되더라도 그만큼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반찬 가게를 열었고 거기서 홍보하면서 같이 음식을 만들 거야. 저는 고모님 병간호를 할 때 만들었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영양균형을 고려한 보양식과 환자용 음식에 대해 조언했어요. 그러자 환자용 보양식이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우리 가게는 손님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입소문으로 조금씩 단골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한 번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들 넣은 죽과 순한 반찬들을 함께 포장해서 그 손님 집으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돈을 받은 일이 아니었고 항상 많은 음식을 팔아주시고 입소문을 내어주신 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였어요. 그분은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손님들을 우리 가게로 보내주셨어요. 중간중간 힘든 때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단골분들 덕분에 우리 가게는 조금씩 흑자로 돌아섰고 남편이 원하던 조리팀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또한 반찬 가게와는 별개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한정식 레스토랑을 운영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반응이 좋은 음식들은 며칠 동안 완전 벌써 여동 주말 되기까지로 확인 키트로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고 아이들도 많이 커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일에 매진했어요. 남편은 경영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저는 조리팀과 함께 음식을 개발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음식이 소문을 타고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받아서 팔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신 직접 제품 품질을 지키기 위해 손을 대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여러 검토를 거친 끝에 우리와 협의를 이뤄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3년이 걸려 1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아 레스토랑과 밀키 테 사업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찬 가게를 그리워하는 손님들을 위해 레스토랑 한쪽에 작은 반찬 코너를 만들었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어요. 고모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이 재개발되어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이었죠.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50억에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무실로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자발로락을 지향하는 샤먼과 아주버님이었죠. 스택에서 최근 우리가 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땅이 크게 오른 것도 인지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냥하게 니들은 어째서 그리 조용하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어져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채용에 고려할 때 그쪽에서 축하의 말 한마디라도 한 사람들이 임신까지 했다는 막말을 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와서 뭘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인 이지혜라고 말하자. 치아어머니는 그때 비굴한 표정으로 이 링크만 있다면 가족, 임원 기업에서 좋은 일은 함께하고 나쁜 일은 서로 견뎌주는 게 가족이 아니냐고 하며 이런 말을 하고 좋은 면에서 생각하자. 예, 색이야. 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 라며 제가 이 사람과 언젠가 결혼한 적이 있었느냐 무슨 색이야? 나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각자 연락하지 말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잖아. 그러나 저희에게 땅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아. 그렇게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한 말씀은 어떠한 얘기라도 좋은 것 같아도 전혀 믿을 수 없어요. 둘 다 그만 가주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재수 씨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참 냉정한 분들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형철이도 이렇게 변한 게 아니야. 어디서 대고는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 반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버릴 거야. 라고 남편이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예.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 좀 해봐 하며 빌더스시 말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눈을 떴어요. 알게 되니까 아주머니는 능력 없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이혼당했고 시부모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고모님 한테 받은 재산을 거의 날렸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안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땅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받은 사업자에게 땅을 팔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전에 기부하려고 생각하신 밥차 운영하는 곳에도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 몇 번 더 찾아오고 연락도 왔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이분이 아직 먹고 살만하고 아주버님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 우리가 구제독재 안 와도 된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은 청년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주 힘들게 일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들면 우리도 모를 수 없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키워가고 있어요. 가족도 잘 살고 있고요. 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외할머니, 그리고 고모님 같이 많이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할머니와 고모님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